안녕하십니까. 나남TV의 이석영 제우스 남성화 원장입니다. 쓰긴 쓰는데 잘못 써도 성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관계 후에 샤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좀 그런 거는 술 먹으면 또 면역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다 시원하게 보고 몸을 이제 몸 상쾌한 상태에서 성관계하면 좋긴 하지만 조금 관찰을 좀 잘해보면 좋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도 굉장히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해외에서는 남자들이 오히려 여섯 번째, 거짓.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 너 뭐 성병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없다고 하거든요. 나 있으니까 너 조심해. 이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거 믿고 관계했는데 성병에 걸린 거지. 진료실에서도 막 아이씨 그 때문에 걸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 잘못 아니에요. 그 여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병이 있을 때 여자들은 한 30% 정도만 증상이 있어요. 나머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내가 증상이 없고 성병이 없다고 믿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데 성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증상이 없으면 성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콘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조기 치료. 좀 의심되는 성관계를 가졌다 내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게 잠복기가 균마다 좀 다른데 7일에서 2주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증상이 없다고 안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을 묵히고 또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막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합리화 같은 거래요. 난 아닐 거야 막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간 증상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검사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약도 짧게 끊고 짧게 끝나요. 근데 한참 뒤에 한두 달 돼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성 전립선염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역시 또 재발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금욕. 이렇게 유부남이나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의도치 않게 대부분의 유부남들이나 여자친구 있는 남자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일부 분들이 만약에 의도치 않게 그런 불건전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한동안은 금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병의 잠복기가 7일에서 14일 정도 돼요. 내가 증상이 없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와이프라든지 여자친구랑 관계를 해서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는 간단해요. 와이프도 약 드시고 당신도 약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와이프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얘기를 좀 해줄 수는 있긴 한데 비뇨기과에서도 둘러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자분들이 이제 비뇨기과 오는 거 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 간단 말이죠. 그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걸렸냐, 어떤 경로로 걸렸냐, 저는 남편이랑 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면은 이거 성병인데?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재산분할 각오하셔야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뭔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잠복기가 나타나는 시간까지는 금욕 생활을 하셔서 사모님이랑 관계는 좀 피하시고 아니면 미리 검사를 하셔도 좋고 콘돔을 쓰시던가. 근데 콘돔 쓰는 것도 그래. 내가 정관수술을 한 거야. 근데 와이프한테 콘돔 쓰자. 이건 말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이프한테 잘 얘기해달라. 이건 나중에 와이프한테 멱살 잡히는 일도 생깁니다, 저희. 아홉 번째, 구강성교. 구강성교로도 성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진료실에 보면은 세상 억울한 표정을 하고서 들어오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나는 삽입도 안 했는데 성병에 걸린 것 같다. 고름 나온다고. 그럴 수 있어요. 구강성교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성 컨택이 싫어서 유사성의까지만 하는 그런 데 가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 이제 자기는 삽입도 안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강성교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점액이 포함된 모든 곳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은 거는 비임질성 요도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클라미디아라는 임질이 아닌 요도염인데 임질은 요즘에 많이 줄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임질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잠복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 고름이 막 줄줄줄 나와요. 임질이 라틴어로 고노리아라는데 리아 이게 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사는 다이아리아, 고노리아는 고름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병원 와서 바로바로 치료받아요. 그럼 빨리빨리 나으니까 퍼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미디아 이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살짝 나타나요.
이게 있나?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안 와요, 병원을. 그리고 버티다가 이거 좀 불안하다 하면서 그때 와가지고 하다 보니 뭐 여기저기 다 걸리는 경우 많죠. 제일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모든 성병이 다 걸렸는데 하나만 빼야 된다 하면 저는 헤르페스를 빼겠어요. 성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헤르페스는. 다른 건 약물 치료해서 잘 낫거든요. 근데 헤르페스는 피곤하거나 술 먹거나 잠 잘 못 자거나 이럴 때면 항상 기어 올라옵니다. 좀 골치 아프죠. 내가 뭐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들도 계세요. 헤르페스가 우리 그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은 우리 여기 입술 옆에 생기는 거, 우리 피곤하면 입술 옆에 뭐 생기잖아요. 그런 거고, 타입 2가 이제 성기에 생기는 건데, 요즘엔 이게 바뀐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타입 2가 생기고 밑에 타입 1이 생기고, 이제 뭐 구강성교 때문이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곤할 때마다 이거를 달고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괴롭죠. 낫지도 않고 완치도 아니고. 저는 그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관계를 하기 전에 예방약을 뭐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먹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관계할 때마다 약을 항생제를 그렇게 먹는다는 게 사실 내성도 생길 수 있고 좋진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콘돔만 올바로 잘 쓴다면은 성병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콘돔을 잘 쓰는 게 낫지 굳이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헌날 각오를 하고 만든 성병 예방법 유튜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